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위키트리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 청년유니온의 전현 위원장님을 한꺼번에 모셨어요. 저희가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각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임 위원장이고요. 20대로 나름 팔팔함을 밀고 있는 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전선을 치고 계시네요. 저는 청년유니온 구임 위원장이고요. 김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먼저 청년유니온이 사실 뭐 꽤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곳이죠?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저희 청년들, 구직자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약간 청년유니온이 노동조합이잖아요. 근데 그게 노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아직 노동자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 좀 새로워요.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구직자는 일단 지금 예비 노동자인 거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노동조합으로 같이 하고자 했던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법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구직자나 뭐 실업자는 가입이 안 된다라고 고용노동부가 주장을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이제 국제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까지도 구직자들 혹은 무직자도 가입을 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은 내가 구직 상태지만 미래에 어딘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나 그 고용 환경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본다면 구직자도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게 당연하다고 이미 해석들이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를 조금만 이쪽으로 당겨서 할까요? 네, 이렇게 움직임.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청년유니온이 최초잖아요. 네. 노동조합인 걸로는. 그러니까 구직자들의 노동조합으로는 최초인데 어떻게 이거를 처음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최초라고 하면 좀 죄송하고 최초는 아니고 그 2004년에 서울여성노조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구직자의 노동 3권을 인정받으면서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 최초의 구직자 노조는 사실 여성노조인데 그 여성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직자가 전체 조합원에서 좀 인원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별 이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부담 없이 해줬는데 청년유니온은 사실 그게 딱 구직자가 몇 명이다라기보다는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뭐 비정규직이나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에서 구직자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가 저희를 되게 반려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초반에는 사실 4번 정도 반려당하고 계속 이렇게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국가인권위 가가지고 진정도 넣고 막 행정소송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서울시장님이 바뀌면서 이번에 받아들여지게 된 건데 저희가 처음에 이걸 고민하게 됐던 건 사실 지금 이제 현 위원장님이 본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유니온 탄생의 시작일 것 같은데 그냥 저희들은 이제 지금 청년들의 현실을 뭔가 바꾸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가 일단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사실 이게 막 얼마나 큰 조직이 되고 단체가 될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니까 누구보다 절박한 우리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사실 청년유니온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막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그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상황이셨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 4년제를 다녔는데 그 집이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1학기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다음 학기부터 이제 제가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을 해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 신분으로 마련하기엔 힘들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이제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었었는데 1년 동안 아무리 이제 제가 처음 하는 알바이기도 했지만
돈을 번다고 벌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4년제 대학을 한 10년이나 8년 만에 졸업을 하겠구나 이런 걱정이 생겨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네. 여잔데. 그래서 그 다음 학기 이제 복학하고 나서 바로 다음 학기에는 대출을 계속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을 내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생활비 쪽으로도 100만 원씩 몇 번, 한 2번 정도 같이 받았더니 원금 이자 합해서 한 2,600만 원 정도의 그 빚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런 거 개념을 잘 몰라서 처음에는 짧게 잡고 나중에는 길게 잡고 이랬었는데 이제 졸업을 1년 정도 앞두고 그게 3개, 4개 구자가 합쳐지면서 한 달에 60만 원씩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아직 졸업하려면 남았었는데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 갚아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알바 생활로 뛰어든 거죠. 그래서 나름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등록금 투쟁이니 뭐 사회적인 정치 참여니 이런 거를 나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도 다 끊고 그냥 사회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그리고 신경 쓸 여유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빚만 갚는 생활만 했던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얘기하는 뭐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의 일은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쓰면서 좀 안정적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취직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알바 끝나면은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알바였고 비정규직 생활이었고 근데 이제 빚은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울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우울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4년제를 욕심을 부렸나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저만 스스로 자책하고 막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언니 오빠들을 학교 다닐 때 알고 있었거든요. 몇 번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그렇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욕심부려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청년유니온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 사실 청년들은 굉장히 뭔가 꼭 버려진 세대 같은 어려움에 되게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사실 총선이 이제 막 끝나고 난 상황이라서 그런데 뭐 그 막말로 해서 진짜 그 20대 강아지론 등장을 했었어요. 네. 제가 순화를 하느라 지금 엄청 먹었는데 20대 강아지론, 그다음 또 특히나 뭐 20대 여성 완전 강아지론 막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투표율이 27%, 그다음에 여성은 뭐 8%라고 네,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오버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냥 루머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책임을 청년들에게 넘기는 분위기도 분명히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되게 기가 막혔던 게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뉴스에 뜬 거 보니까 지금 이번에 18대 총선 투표율보다도 한 8포인트가 올랐대요. 근데 그게 수도권 지역의 2030 세대 청년들이 투표를 되게 많이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기사 분석이 있었고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 20대 같은 경우 64% 정도가 투표를 한 걸로 되게 많이 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드러나는데 투표가 끝나자마자 사실 그런 투표율이 나올 수도 없는데 그런 오보가 떠도는 걸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 아무리 말도 안 돼 20대 여성이 8%밖에 안 할 리가 없는 건데 생각해보면 왜 그런 말이 떠돌까 생각했을 때 여전히 그 기성세대나 혹은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청년들을 동네 북으로 삼는구나. 그냥 청년들을 욕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듯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말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청년들이 투표 안 해서 새누리당이 석권한 거는 그럼 40, 50대 당신들 탓 아니냐고 우리도 사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찍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 탓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얘기인데 왜 항상 청년들은 동네 북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청년들한테 관심도 없고 이번에도 정치권이 청년들 관심 가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청년들도 들러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또 투표할 때는 투표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되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사실 좀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요. 내 주변에 있는 애들 다 투표했다는데. 다 투표했다는데.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희 막 후배들이랑 친구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투표하고 왔어요 하면서 인증샷을 막 올린 거예요. 그래서 와, 내 주변에 8%가 있는 거구나. 그러네. 내 주변에 그런 8%란 얘긴가. 완전 인맥이 이렇게 적었나. 약간 멘붕에 빠지면서 뭐지 이거는?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부재자 투표까지 했는데 왜 20대 여성 강아지론에 휩싸여야 하는가. 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뭔가 진짜 역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정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 총선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다시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청년들 스스로 움직였으면 스스로 움직였지 뭔가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들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주변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더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뼈아픈 얘기지만 새누리당이 어쨌든 집권하게 된 것 중에는 사람들이 뭐 청년들이 물론 이제 수도권은 많이 했지만 지방은 많이 그만큼 안 했다는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만큼 그냥 그 지역구에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을 찍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데 그렇다고 뭔가 야권 단일 후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겠고 별로 새누리당 후보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이 구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저 사람이 나의 비전을 보여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찍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컸다라는 얘기를 지방에 있는 뭐 친구들한테도 듣고 이제 후배들한테 들었는데 결국 그러니까 저는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거 투표에서 참여라고 하는 거는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전 작년에 어쨌든 11.6 그 재보궐 선거에서도 박원 시장님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열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야 저 사람이라면 공감, 위로, 따뜻함이라고 하는 걸 정치란 영역에서 보여주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렇게 열광하고 막 나섰는데 막상 이번 총선은 그런 흐름이 거의 서울 수도권에서 조금 있을까 말까고 대부분 지금 그런 게 없이 구태의연했다는 거죠. 비전도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시 저는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야말로 청년들이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는 물론 우리 스스로가 청년들에게 같이 동참하자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엄청 그걸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청년 유니온도 그랬고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기대에 정치권이 부응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참여를 더 못했다라고 저는 사실 좀 정치권 탓을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뭐 정치권 얘기가 나왔으니 막 앞으로 시간을 확 돌려가지고 정치 진출설이 나왔었어요. 김 위원장님 그 갑자기 네, 발표되고 제가 깜짝 놀라서 속보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뭐 정치에 진출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어떠셨어요? 실제로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기사가 먼저 뻥 터진 게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막 하려는 찰나에 기사에서 결정 났다. 출마한다. 라고 빵 터져가지고 그 기사 때문에 저희 안에서도 이야기가 정말 분분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출마를 할 고민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좀 고민이 늦었던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거의 설 연휴 직전에 이제 고민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카페나 이런 온라인상에 밝히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때가 너무 설 연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쨌든 위원장이고 개인의 출마라고는 하지만 조합원들과 얘기를 하고 제가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저도 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그런 시간은 없었고 그런데 그 기사는 빵 터졌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기사가 나고 난 직후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 그래 기사도 이렇게 났고 이미 사람들한테 기정사실화가 됐으니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오히려 그 기사 덕분에 결정을 하긴 한 것 같아요. 해볼 고민으로. 그랬는데 이제 좀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저마다 아시는 팩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 그냥 입장에서 보자면 그때 이제 어쨌든 다른 정당들은 비례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오로지 이제 민주통합당만 비례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 민주통합당 비례가 28일에 마감이고 그 기사는 26일날 났고 저는 사실 거의 한 26일 저녁에나 돼서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남은 시간이라도 이제 조합원들과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막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사실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많이 모아줬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너무 얘기를 제 고민을 늦게 한 것 때문에 저도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민주통합당 슈스케가 되게 락파티가 되게 늦게 그러니까 모집이 그때까지 한 7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7일 날. 그래서 제가 여전히 기억이 나는 건 기사가 떴어요. 연기가 또 될 거라고. 한 번 더 연기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면서 한 번 더 연기가 되면 좀 여유 있게 조합원들과 좀 더 토론을 해서 어쨌든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전 더 얘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었으니까 준비해서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는데 갑자기 한 며칠 지나서 기사가 또 뜬 거예요. 연기가 취소됐다고.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하다가 연기가 취소되고 하루 만에 그 70명이 4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뭐 400명이나 갔는데 어쨌든 그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더 연기가 어려웠겠지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내가 놓고 보면 고민을 빨리 못한 게 뭐 모든 거에 문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겸허하게 마음을 접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고민은 빡시게 하고 결과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약간 청년 유니온 쪽에 대한 뭔가 비난의 화살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 청년들을 위해서 뭐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 해주겠다더니 결국은 정치 진출이 목표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네.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어가지고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절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네. 저는 아까 제 얘기를 드렸었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위로받고 청년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청년 유니온을 만들었던 거고 근데 이제 언니가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됐었던 건 청년 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한계에 부딪혔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신고제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제처럼 마치 계속 반려를 시키고 그리고 뭐 최저임금 투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캠페인으로 끝내버리는 그리고 캠페인만으로는 그걸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좀 한계에 부딪혔던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국회라는 걸 좀 들어가서 우리가 좀 이야기라도 한번 터뜨려서 해결할 그런 가능성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생겼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국회 진출까지 고민을 했었던 거지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게 정말 결정적인 뭐 우리의 목적이었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어쨌든 당사자들이 모여서 사실 유니온은 어떤 유명 인사가 도와줘서 성장한 조직이 아니라 오로지 청년만의 힘, 청년들의 잉여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유니온을 한 친구들 안에서 나름의 자신감도 좀 있고 그래도 청년들끼리 힘을 모으니까 뭘 해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2년 동안에 우리 안에서 이런 파이팅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정치라는 영역 혹은 사회라는 영역 곳곳에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좀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말한 것처럼 하나의 방법이라는 수단에서 놓고 보면 왜 늘 우리는 이렇게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40, 50대들이 늘 그런 정치를 다 해야 하고 우리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늘 이렇게 그냥 찍어주는 수동적 자세여야 할까라는 고민 때문에 오히려 유니온은 누구보다도 그 정치라는 영역에 청년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지금 청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곳곳에 청년들의 참여 영역이 넓혀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주장해왔고 누구보다 앞서서 주장해온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걸 진출한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기결이었는데 그런 어떤 비판을 하시는 분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노동조합인데 정치라는 영역까지 굳이 노동조합이 왜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인식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정치라고 하는 걸 하면 되게 좀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혐오증이 여전히 있잖아요. 정치하는 건 본인이 출세하려고 위해서 혹은 뭔가 더러운 물에 손 담그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물며 저도 여전히 무당파거든요. 당원이 아니고 2년 전에 청년위원 만들고 막 언론에 나갈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때 지방선거 6월에 있었으니까 정치하려고 만들었냐고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팔쩍팔쩍 떴어요. 저는 절대 정치하고 싶지 않다고. 저도 2년 전에 불과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되게 많이 바뀐 거죠. 유니온 활동을 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속이 상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크구나.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했던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깨나갈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청년 전에 여기에 이제 성년당 분들이나 아니면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셨던 분들 이렇게 오셨던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청년 유니온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 지금까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두드러지는 일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갔던 게 성공적인 케이스가 좀 3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30분 배달제 관련돼가지고 저희도 그 한겨레에서 나왔던 기사를 먼저 보고 그 문제를 접했었는데 그러니까 배달업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힘들다는 거는 그 전에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 기사에 나왔던 당사자 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해가지고 그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던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던 그 기사를 접하면서 이게 배달업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배달업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많이 있구나. 청년의 하나의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30분 배달제 폐지를 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안전망도 전혀 없고 그런 거에 문제인식을 사회에 알리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름 저희는 한국 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트위터 시위를 통해서 그런 여론을 조성을 했었어요. 30분 배달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조하신다면 메시지를 많이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오고 가는 메시지들을 본사에 찾아가서 본사에 이제 쏜 거죠. 너네는 압박 좀 받아봐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0분 배달제 문제가 뭔지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한 5,000건가량의 메시지를 주고 막 받으면서 2주 만에 업체에서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결과물을 저희가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목이 아프신가요? 네, 말을 많이 했죠. 목이 아프네요. 이게 저희도 그래서 그때 막 위키트리에 뉴스에도 나가고 막 이래가 되게 기뻐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유니온은 사실 그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필사 30분 배달제 폐지한 거를 청년 유니온이 한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아직 유니온이 많이 안 알려졌는데 유니온의 이름을 만박에 떨치게 된 사건이 이제 작년 9월에 그 주유수당 사업이라고 해서 대형 커피 전문점들이 사실 근로기준법 55조에 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파트타이머든 비정규직인 정규직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루는 유급으로 이렇게 쉬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그동안 한 50년 가까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규직들은 그 월급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까 문제가 아닌데 파트타이머들은 그걸 추가 수당처럼 챙겨줘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법 자체가 너무 잠들어 있다 보니까 챙겨줄 생각들을 안 하고 그래서 안 받아온 거죠.
그걸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세미나를 하다가 알게 돼서 이제 8월부터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7개 프랜차이즈점에서 251개 매장이 주유수당을 지키고 있지 않다 82.1%가 이걸 밝혀내가지고 제가 그때는 교섭권도 없는 소위 법 외 노조인데도 불구하고 카페베네가 연락이 와서 교섭하자 이러고 교섭을 했어요. 그래서 직영 매장 100개 직영 매장에 100개가 아니구나. 12개 직영 매장에 100명의 알바생들에게 한 5천만 원 가량의 주유수당을 지급하는 이제 쾌거를 이뤘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빈 같은 경우가 가장 큰데 커피빈 전국적으로 직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사실 안 지키고 있는 액수가 컸는데 끝까지 우리게 뭐 질의서를 보내고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커피는 진짜 악질이다 말하면서 불매운동 막 벌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판 9월 말쯤 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기 우리한테 집단 상담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담을 받았던 분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유수당이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인사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전국의 매장에 주유수당 지급되는 돈이 한 6억 원 정도 된다. 이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크게 그때도 SNS를 통해서 그 카페에서 일했던 분들을 모으게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여기 위키트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전 지금 잠깐 닭살이 돌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은 친구들이고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특히나 알바하는 친구들 중에 또 커피 전문점에 있는 친구들은 막 그 기계나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익숙치 않으니까 막 다치는 경우들도 많고 되게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원래 이렇게 상담하시잖아요. 친구들. 그러면은 그때 가장 좀 와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나요? 사실 커피 전문점, 뭐 편의점 이런 곳곳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듣는 충격적인 얘기들은 저희 지금 조합원 중에 한 명이 커피 전문점 일할 때 그 커피 전문점이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본사명을 밝혀야 되겠죠? 카페베네가 여러 커피 전문점 중에서 근무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정말 열악해요. 여러분 카페베네 자 많이 주시해 주세요. 많이 열악해서 휴게 시간을 정말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커피 전문점은 사람들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많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밥을 못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없는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따로 또 휴게 시간이 잘 없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못해서 손님들이 남기고 간 빵 같은 거 와플. 이런 거 와플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점장이 몰래 먹고 이러한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고 이제 편의점에서 일했던 친구 중에 충격적인 얘기는 제가 이건 낙곱살이 나가서도 한 얘기인데 지하철에 있는 편의점인데 지하철이니까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또 이렇게 승강장이 있으면 편의점 역이면 반대편에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힘든 거죠, 화장실을. 그런데 이제 점장님도 같이 있는데 점장님도 귀찮기도 할 거고 손님이 계속 오니까 볼일을 페트병에다가 이제 남자니까 보니까 알바생한테도 그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군대 가기 전에 휴학을 하고 그 이제 돈을 벌려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페트병에다 어제 볼일을 보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사람으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되게 문제는 6시간 일을 하면서 쉬지 못하고 화장실도 그렇게 제대로 못 가니까 건강에 되게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때 그 볼일을 보지 못함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2012년이 맞아 대한민국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요. 페트병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어디 요새는 뭐 그런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은? 궁금하네요. 결국 그분은 그 두 분 다 일을 그만두셨어요. 결국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힘든 구조고 한국 사회가 뭐 네가 싫으면 떠나라는 식으로 사실은 많이 나오시니까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는. 그래서 한 친구는 뭐 다른 일을 구해서 갔고 또 이 친구는 지금 맥도날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일들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결국에는 보면 이게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좀 노동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화장실을 못 가고 계셔가지고 뭐 항상 맞아요. 병에 시달리고 매일 서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사태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노동적인 환경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질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임금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서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 또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뭐 점심 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휴식 시간이 좀 있어야 그런 뭐 화장실 갔다 오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정규직의 문제가 커지는 거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뭐 복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꼭 임금도 수준이 좀 완만해져야 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그런 노동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바뀌어져야 좀 이런 일자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물론 전국적으로 모든 곳이 다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일부인 서울이라도 노동조합 설립 필지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사진을 찍으셨던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거 받으신 거죠? 그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4번 반려를 당하고 그 뒤에 하나의 이제 좀 퍼포먼스로 진행을 했었던 게 성공적으로 좀 결과가 성공적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구직자도 노동조합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거를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에 2인 1조로 그러니까 구직자 1명, 재직자 1명에서 2인 1조가 27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결과는 다 반려를 당했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 2인 이상이면 노조 설립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구직자도 이미 대법원에서는 만들 수 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려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 유니온 이제 서울에 냈던 한 팀의 대표로 그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 반려를 당했다 이거. 그래서 소송을 걸었죠. 반려 취소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 지역에 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니죠. 행정소송 승소. 그러니까 소송 걸어 다음에 바뀐 거죠. 네. 진행 중에 있다가. 그죠. 네. 진행 중에. 그래서 저희가 공판을 3번 받았었는데 그 진행 과정 중에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바뀌고 나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그런 요건이 다 갖춰져 있다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런 이제 좀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계속 공판 진행했었는데 행정법원에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났던 거죠. 이건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옳다. 그러면 이번 참에 서울 청년 유니온 다시 설립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법내 노조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청년 유니온의 서울 지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청년 유니온을 다시 창립총회를 거쳐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노동조합이 됐으니 교섭권도 갖게 되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하긴 얼마 전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있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구직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았다는 걸 저희는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교섭을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은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구직자들의 채용 조건을 가지고 서울이나 아니면 뭐 경총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교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은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좀 첫 시작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 교섭이라는 모델을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법내 노조로 된 다음에. 그리고 그냥 하나의 사업장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청년들의 문제를 가지고 좀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섭을 저희는 좀 원해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교섭을 첫 시작, 첫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상상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직자와 그다음에 재직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어떤 높으신 어떤 분이 뭐 그분이 말씀하셔서 많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백수노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뭐 백수노조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되게 많이 발끈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 일단 전 백수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백수가 아닌데 자꾸 백수노조래 억울하게. 그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게 2010년 12월 5일 날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박지한 전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들이 다 백수들이기 때문에 여긴 백수노조라고 맞아. 이렇게 워딩을 날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했던 거죠. 저는 그때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 중에 한 3분의 2도 그러니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유니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백수노조라고 하니까 일단은 억울했고 근데 아니 구직자가 있어서 뭐 구직자 노조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일단 저희가 기분이 나빴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다 얘기하는 게 구직자는 교섭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사실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이번에 사실 행정소송을 승소했고 그전에도 한 번 더 행정소송할 때는 승소한 건 아니지만 구직자 노동 3권 인정해야 된다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었어요. 오히려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구직자도 미래의 사용주와 채용 그 요건을 꼭 교섭이 가능하다는 게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원이 우리에게 하나의 아이템을 줬다며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 박원순 시장님도 사실 저희 그 노조 설립해 주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트위터에 엄청 질문이 많이 오신대요. 교섭할 어떻게 교섭할 거냐고. 근데 사실 서울시와 저희가 교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노동조합, 교섭 이러면 어떤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직장인들만의 교섭으로 많이 보지만 우리가 유니온이 고민하는 사회적 교섭이라고 하는 건 이미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직장 이 직장만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학원이면 학원가를 돌면서 하나의 업종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종과 관련된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이러면서 서울 안에서 계속 돌면서 비정규로 살아가면 서울이라고 하는 지자체와의 교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청년 실업의 문제는 사실 사회 구조의 문제니까 정부와 우리가 교섭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정부와 교섭하는 건 한국노조민주노총이 하고 있거든요. 노사정위원회라고 해서 이미 그런 교섭 모델이 다 존재하는데 왜 우리가 구직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교섭 모델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냐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게 만약에 IT 노동자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 이 친구가 속해 있는 그 산업별 노조가 나오고 노조위원장이랑 그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 상대 사측이 누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기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IT 업종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한 명인데 사측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섭을 하면 이 한 명에 의해서 불거진 문제지만 그 회사 모든 IT 노동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섭된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사회적 교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렇게 교섭 모델이 바뀌어야지 실제로 노동조합이나 교섭이 의미가 있는 건데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나 정부는 여전히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니까 자유를 계속 청년유니를 재단하고 백수노조로 폄하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고 나서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고 계속 똑같은 입장을 유지를 하던가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 행정소송 승소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장관님이 얘기하신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그리고 하물며 그 이채필 장관이 바뀐 다음에 제가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갔을 때 얘기할 때는 그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유니온 참 훌륭한 일 많이 하셨고 훌륭한데 꼭 노조일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채필 장관님 직접. 그거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별로 의지가 없구나로 우리는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참 훌륭하면 좀 받아주면 안 되나?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 그 장관님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만났던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중계를 한번 맡았던 적이 있는데 되게 굉장히 이렇게 열려 계신 분이고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서 전 좀 바뀌고 나서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나름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아마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박원순 시장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명예부시장이 되셨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권력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을 잡으셨어요. 네. 저 멀리 멀어져 가자마자 바로 맨큼 잡아오셨죠. 냉큼. 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게 명예직이라서 이게 무보수고 특별히 예를 들면 어떤 권한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시정 원칙을 가지고 일일 명예 시장도 늘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듯이 그러니까 각계에 있는 시민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청년, 어르신, 장애인 부시장 이렇게 한 명씩 위촉을 2월에 한 거고 조만간 이제 자영업자 다문화, 여성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더 뽑아서 6명의 총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고민은 본인이 모든 얘기를 다 들으면 좋은데 워낙 그런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얘기를 듣고자 하는 욕심이. 그래서 하물며 새벽 2시까지 트위터를 하고 계시고 제가 정례 간부회의 막 50명 이렇게 각 부처장님도 와갖고 하는 회의도 불러서 갔는데 그 회의를 하시면서도 트위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독성이죠. 네, 중독이죠. 네. 그렇게 어쨌든 되게 얘기를 듣는 것에 너무 좋아하시고 즐거움 느끼시는 분인데 얘기를 다 못 들으니까 이렇게 명예부시장들이 좀 각계에서 얘기를 들어서 본인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저희는 소위 말해서 얘기를 듣는 채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특정된 예산도 없고 이 명예부시장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예부시장도 그러니까 권한도 없고 이걸 권력이라고 사실 말하기 되게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걸 좀 남용해보자. 어떻게든 청년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명예부시장 팀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13명 정도 이제 팀원들이 각계에서 뭐 신혼부부도 있고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주거 문제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 한 13명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청년 암행어사들이라며 이름을 지어가지고 어제 이제 2번째 회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정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저희끼리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도 모아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도 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무궁무진한 활동들을 해볼 고민을 갖고 이제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많은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청년의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울 명예부시장 중에 청년 파트를 맡으신 거니까 네. 어쨌든 청년들의 대표가 되셨는데 사실 청년 문제가 노동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말고는 많이들 잘 모르고 당하고 있는 청년들도 실제로는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지조차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청년 문제 중에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유니온에서 이제 주로 노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제 팀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건 그런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주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거도 이동을 어쨌든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세에 맞게 어디선 좋게 살 수 있는 거 어디선 되게 안 좋게 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만큼 빼놓을 수 없는 게 주거의 문제라는 얘기를 정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사실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미래의 문제까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불안정하니까 연애조차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한이 맺혀서 늘 하는 얘기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거, 뭐 연애라고 하는 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 우리도 돈 없이 다 결혼했는데 왜 그러니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때랑은 너무 사회적인 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전 부모님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는 세대였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건 경제적인 상황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문제까지도 일단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향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누구보다 그걸 열망은 갖고 있는데 되게 그런 거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 같아요. 돈은 없지만 스마트폰은 써야 하고 돈은 없지만 영화를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봐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청년유니온이 2010년에 이제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빚을 갖고 있는데 문화생활을 얼마나 하냐고 했더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월 1, 2회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많아 보이겠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1, 2회라고 하는 게 많은 횟수는 아니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문화라고 하는 게 되게 지방에 비해서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면 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팀원회 할 때도 문화라고 하는 걸 되게 즐길 수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되게 청년들이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향유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막 문화 쪽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엮여 있는 게 뭐 청년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비단 청년 문제만이 아니고 또 이게 발전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러면 이것만은 그래도 내가 명예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요거만큼은 그래도 다른 거보다 요거만큼은 내가 해결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아까 말한 그런 분야를 어떻게든 다 이게 종합적인 거라서 네. 종합적으로 해결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청년 명예부시장이라는 게 처음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기틀을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주로 맡게 되는 파트가 일자리 파트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거기서도 고민이 있죠. 구직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핵심을 둘 건지 아니면 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로 환경을 바꾸는 거에 핵심을 둘 건지 저도 여러 분야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곳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는 지방에서 일자리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찾아오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노량진이나 이런 이제 고시촌 쪽에 그런 친구들이 일단 많은데 그러한 구직자들이 되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처지도 너무 안타깝고 힘들지만 일단은 전 좀 구직자들의 삶을 조금은 낫게 하기 위한 어떤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은 많이 있는데 좀 더 그 이제 팀원들과 소통하다 보면 바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구직자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죠. 예산이 없어서. 예산 좀 어떻게, 박원순 시장님 예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뭘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저희가 너무 한지희 위원장님 말을 못하게. 그러게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좀 좋아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니까 뭐 그런 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전 아주 좋습니다. 네, 될 것 같고 일단은 사람이 왜 그러잖아요.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 됐건 사람이 자리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어쨌든 뭐 청년들, 그러니까 특정한 세대별로는 거의 유일하죠. 청년 유니온이 특정 세대의 노동조합으로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청년을 대표하는 거기 또 위원장을 맡겠다 했을 때 처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좀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창립 멤버로 같이 하자고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창립 멤버로 한다고 했을 때도 한 달에 60만 원씩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돼서 일에 더 치중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5일째 뭐 운이 좋게 주 5일째 일을 한다면 주말에만 결합하고 뭐 한다면 회의 정도 평일 저녁에 참여하고 그렇게 조금 처음에 마음보다는 조금 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금 금액이 낮춰지고 현실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고민이 좀 들기 시작했던 거죠. 내가 그렇게 처음에 내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문제라고 이걸 좀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좀 내가 수반되게 활동을 해왔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그러진 않지만 그 청년 유니온이 뭐 위원장, 사무국장 역할 직책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여기를
그 사람 혼자 다 대표하는 거고 그 사람 혼자 무슨 일을 다 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되게 빵빵하게 하겠다고 결의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과 그러면 내가 한번 앞장서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당사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인지는 제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알려내면서 집행부들과 같이 머리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 일기에서 자기네들은 30대이기 때문에 늙은이라서 20대가 해야 된다 이런 압박도 좀 줬었어요. 20대가 해야 된다. 저도 곧 있으면 30대거든요. 뭐 이렇게 더 순전히 20대라고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앞자리가 아직 20대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구나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가 절충이 되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된 거죠. 카리스마가 넘쳐서 네, 어찌나 카리스마가 강하신지 네, 그거 하나로 얼굴이 카리스마적이죠. 얼굴이. 웃으면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도령 코스프레 그만하세요. 이도령 멘트는 진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완전 무섭지 않아요? 네, 전 되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죠. 전혀 무섭지 않은데. 네. 근데 이건 그냥 그래요. 웃긴 얘기지만 위원장님이 본인이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짜증으로 우리가 짜증으로 혁명할 기세라며 놀리는데 이렇게 한번 짜증 확 내잖아요. 집행부에 다 쫄아요. 저는 정말 민주적이고 뭐라고요? 집행부를 대하며 열심히 존중했는데 이기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 카리스마 확 누르더라고요. 저도 왜 못 그랬나 싶더라고요. 독재. 이분이 독재였습니다. 일을 다 시키고 네가 해 이렇게. 네. 제가 한번 바뀔 때 이렇게 총회 때였나요? 그때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년 됐을 때. 네. 그럼 어쨌든 2년 동안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오시다가 한 분만 바뀌신 건가요? 위원장님만? 아니면 아니요, 다요. 모든 집행부 임원진이 다 바뀐 거죠. 모든 구성원들이 네. 다 그거를 딱 생각하게 되셨던 계기가 비단 나이만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집행부를 한번 다 이렇게 바꿔서 또 새롭게 출발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거의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애초에 위원장을 할 고민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조직을 꾸려가는 과정에 처음에 기획팀을 구성하고 조직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건 있었어요. 청년 유니온은 여성들이 활동하기 되게 더없이 좋은 공간이에요. 여성 우대가 넘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위원장이나 이런 좀 주요 집행부급들은 여성에게 최대한 많은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최대한 지금 청년 세대의 문제가 어릴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30대는 우리는 여기서 벌써 좀 늙은이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본의아니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2010년 창립한 직후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우리는 연임할 생각이 없고 이기는 무조건 20대로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할 것이며 그래서 20대가 잘 커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되게 많이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20대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20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체가 된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고 하셨는데 다 떠나서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하며 가입하고 나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영등포에 저희 영등포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로 오시면은 한 방에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카페에 저희가 등업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가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드리는 리플렛에 이렇게 가입 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또 이제 그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 카페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조합원 후원회원 가입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문서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온라인 구글을 이용해서 바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들어오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좀 약간 가입이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되게 겁을 많이 먹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청년 유니온, 구직자도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입 절차도 까다로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명이 아쉽기 때문에. 조합원은 만 15세에서 39세라는 좀 나이 제한이 있긴 한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관심이 있어서 처음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카페에다 온라인 회원 신청만 하셔도 되고요. 가입하다가 관심 많아서 같이 하고 싶다 조합원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가입하셔도 되고요. 혹은 정모 이런 거 소모임 모임이 많거든요. 카페 공지 뜨니까 보시고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해서 오셔서 분위기를 즐겨보신 다음에 가입하셔도 되고 네. 저희가 소모임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 보기 소모임, 뭐 산행 소모임, 독서 기타 소모임, 소모임 관심 있는데 이제 직접 그냥 처음 오셔도 합류가 가능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얼굴도 트고 그리고 정말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셔도 되고 조합원으로 됐다고 해서 뭘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없지만 그런 총회나 좀 뭐 대의원대회는 참관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대의원이 아니면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오셔서 의결권 행사하시는 거 정도만 좀 의무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왠지 근데 좀 약간 39이 넘어서 그럼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후원회원으로 자동 이제 네. 변경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네. 들어오긴 쉬운데 나가기가 어려워요. 네, 쉽게 못 나가시고요. 네. 후원회원으로. 왜냐면 이렇게 막 하면 생각을 하다가 39이 돼서 나가야 하면 좀 슬프긴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죠. 좀 저희가 너무 나이 제한을 해서 네. 그러고 때문에 서글퍼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다고 청년인데 이렇게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마흔이 청년인 네. 것으로 어떻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1시간이 훌쩍 지나왔어요. 벌써 1시간이. 네. 약간 수다 떠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즐겁게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분씩 좀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님부터 해요. 네, 청년 어느 곳에 가도 제일 중요한 건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유니온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사실 조합원이 520명밖에 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가 되게 힘든 처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의 문제, 그러니까 나의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 문제들을 지금 사회의 청년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같이 손을 맞잡아서 이야기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청년 유니온의 슬로건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 에 맞춰서 저희 청년 유니온 활동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청년 유니온 깔때기를 꽂자면 청년 유니온 많이 가입해 주시고 많이 청년분들 힘 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총선을 보면서 느꼈지만 청년들이 많이 네트워킹이 되고 같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곳곳에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니온도 그중에 하나의 공간이고 더 많은 애정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유니온 활동을 한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팔자를 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돈은 못 벌잖아요. 네, 돈은 못 벌지만 명예부시장이라고 하는 어차피 위치까지 올라서 이렇게 저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 전 유니온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끝났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명예부시장 일도 해보려고 하는 거고 하니까 청년분들이 꼭 유니온 아니더라도 자기의 공간에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같이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청년이고 어쨌든 청년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어디서보다 좀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주시면은 안 내주신다고 네, 막 취재할 거예요. 가입원서 네. 좀 드릴까요? 네, 딴 데로 가고 있다고 이런 거. 네. 오늘 일단 나와서 1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한 번 기회가 되면은 여기 또 청년 유니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